안녕하십니까, MR입니다. 사실 저번에 그 아이폰 XS 개봉기 영상 때 꿀팁을 하나 잠깐 알려드렸는데요. 그때 영상에서 아이폰 꿀팁 영상만 따로 찍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아이폰 XS 혹은 아이폰 X 홈버튼이 없는 아이폰에만 해당되는 기능이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모든 아이폰에 적용되는 꿀팁들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보시죠. 오늘 함께 할 친구는요, 아이폰 XS와 애플워치 시리즈 4 스테인리스 골드입니다. 이쁘죠? 두 개 다 이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꿀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요, 사실 사파리를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꿀팁인데요,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가 실수로 저는 이거 두 개만 지우고 싶었어요. 아래에 있는 거 지웠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세 개를 지워버렸네요. 이러면 다시 켜야 되고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까먹었을 때가 많은데 이럴 때 굉장히 간단하게 최근에 닫았던 탭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사파리 다중창 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서 가운데 플러스 버튼 있죠. 보통은 새 탭 여는 버튼인데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닫았던 탭이라고 위에 나와 있고 닫은 탭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네이트 뉴스 보고 있던 걸 클릭하면 바로 열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웠어요. 네이트 길게 눌러서 맨 위에 거 누르면 그 창이 바로 뜨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로 사파리 이용하다가 탭을 닫았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간단하게 다시 탭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기본 어플인 계산기 어플을 많이 이용하는데 근데 사실 다른 핸드폰에 비해서 애플 계산기는 기능이 많이 없어요.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가로로 돌리면요, 와우, 마치 공학 계산기처럼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공대생 분들이나 혹은 이런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로로 돌려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산기에서 꿀팁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꿀팁은 이제 나오는데, 계산을 해요. 우리가 뭐 많이 더했을 때 예를 들면 35,400원 더하기 987,200원 더하기 여기서 이제 36,400원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34,600원을 해버렸다. 처음부터 다 계산을 해왔잖아요. 저희는 꿀팁을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 꿀팁을 아는 순간부터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위에 숫자 나오는 판 있죠. 숫자 나오는 곳, 여기서 그냥 쓸어 넘깁니다. 이렇게 짠, 하나 지워졌죠.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지워져요. 짠.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진짜 뭐 예를 들면 위에 남는 칸이 많으니까 여기에 뭐 약간 스와이프 모양이라도 좀 해놓으면 그래도 약간 힌트라도 얻어서 한 번쯤 해보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실수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아이폰을 3GS 때부터 썼으니까 굉장히 오래 썼죠. 그래서 그때부터 써서 어떻게 우연히 좀 알게 된 기능인데 너무나 간단해서 제가 이거 아이폰 한 5년 정도 썼을 때 알았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산했던 것들을 전부 지우고 다시 계산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꿀팁이었고요. 세 번째 꿀팁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폰 6S부터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어요. 3D 터치 아시죠? 터치의 세기를 얘네가 3단계로 인식을 해요. 가벼운 터치, 그 다음 중간 세기, 가장 센 세기, 뭐 하여튼 그런데요. 보통 픽 앤 팝이라고 많이 기능을 설명했었어요. 예를 들면 자, 유튜브예요. 유튜브 어플을 켰는데 맨 위에 이제 제 영상이 있네요. 에어팟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5가지. 이거를 보고 싶을 때 보통은 클릭하잖아요. 근데 굳이 클릭을 안 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3D 터치로 살짝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팝업이 떠요. 근데 봤을 때 뭔가 재미있을 것 같다 싶으면 세게 한 번 더 누르면 클릭한 것처럼 열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살짝 눌렀어요. 근데 뭔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뗍니다. 그럼 사라지고요. 이렇게 3D 터치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3D 터치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워낙 많아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메모장에서 예를 들면 막 이런저런 말을 썼어요. 근데 잘못 썼어요. 예를 들면 여기 그러나 그는 이어 아직 수상소감 같은 이런 거 있죠. 근데 제가 그러나 그는까지는 맞는데 이어가 아니에요. 이어서 라고 써야 되는데 이어로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여기 중간에
이어와 아직 사이를 터치해서 이어서 하나 해가지고 간격을 띈 다음에 이렇게 보통은 수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이 키보드 세게 누르면 압력을 감지해서 얘가 커서로 바뀝니다. 커서로 바뀐 상태에서 원하는 곳에 가서 손을 떼면 바로 거기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한 글자 추가하면 돼요.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카카오톡 할 때도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꼭 기억하시고 실생활에서 많이 쓰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어두울 때 휴대폰 손전등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여기서도 꿀팁이 있습니다. 사실 손전등을 켜면 너무 밝아요. 진짜 어두운 밤에는 너무 밝아서 혹시나 뭐 옆에 룸메이트나 누가 깨지 않게끔 적당한 밝기로 좀 켜고 싶은데 밝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밝아서 조금 민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3D 터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전등 보이시죠? 이 아이콘에 압력을 줍니다. 그러면 밝기가 나와요. 밝기. 총 4단계로 나오는데 진짜 약한 빈방 있어도 된다 그러면 1단계를 켜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까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짜자잔 1, 2, 3, 4, 3, 2, 1 밝기가 다르죠? 실생활에서 쓰면은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사실 저희가 너무 밝은 손전등 기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진짜 약한 손전등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꿀팁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할 때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전화 아이콘을 누르고 연락처를 들어가서 원하는 번호를 찾아서 통화 버튼을 누르잖아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터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만약에 내가 즐겨찾기에 이 MR 이 사람을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부턴 진짜 간단하게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아이콘에 손가락을 대고 압력을 줍니다. 그러면 즐겨찾기 바로 뜨죠. 여기 아래 MR 있습니다. 그냥 통화 바로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전화뿐만이 아니라 뭐 사파리, 메시지, 카카오톡 등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이 기능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홈 버튼이 없는 아이폰 X 그리고 아이폰 XS 등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홈 버튼이 없어지면서 사실 굉장히 불편해질 줄 알았지만 사용자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홈 버튼 진작에 없앴어야 돼요. 아이폰 X 이전의 아이폰들은 사실 동그란 홈 버튼이 어떤 시그니처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아쉬웠어요. 홈 버튼이 없어진다고 해서. 근데 웬걸 써보니까 너무 편해요. 10분만 써보면 홈 버튼이 없는 게 굉장히 편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불편한 홈 버튼을 어떻게 쓰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멀티태스킹은 어떻게 하냐?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 다음에 원하는 걸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예를 들면 카톡을 하다가 뭐 사파리를 킨다든지 보통은 2개를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이폰 X이나 아이폰 X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멀티태스킹 창이 뜨고 여기서 터치 하면은 이전에 쓰던 앱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아래 일자 막대가 이제 홈 버튼인데 이렇게 올려서 터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옮깁니다. 심지어 속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홈 버튼이 없는 것 중에 가장 편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전 어플로 돌아갈 때 아래를 쓸어 넘기기만 하면 바로 이동이 돼버리니까 이 기능이 진짜 홈 버튼이 없는 게 너무 했습니다. 신세계였어요. 신세계. 자, 4번째 꿀팁이었고요. 5번째 꿀팁은 화면 녹화. 사실 아이폰에는 기존에 화면 녹화 기능이 없었지만 이게 아마 iOS 11부터인가 생겼던 기능 같아요. 자, 제어 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녹화라는 어떤 기능이 없는데 여기에 녹화 버튼을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자, 설정에서 제어 센터, 제어 항목 사용자화 이걸 누르시고 아래 쭉 내려보시면 화면 기록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갔죠.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제어 센터에 이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거 추가하시면 되고. 자, 이제 제어 센터를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짠! 여기 보시면 동그란 버튼, 이게 화면 녹화 버튼이에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3, 2, 1 빨간색으로 떴죠. 왼쪽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 녹화가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녹화하시면 이 사진 앱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간단하게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친구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번째 꿀팁이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꿀팁만 알고 계셔도 와, 아이폰 좀 쓰는구나, 분명히 이런 말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으시다면 한번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 기능들이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만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용하다라고 생각 드시면 이 아래에 있는 아이콘 누르면 구독되니까요.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